오늘 주제인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코나투스, 자기가 하면 정말 신이 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능력이 이렇게 계속 발전되는 그런 욕망의 물줄기가 코나투스인데,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한 코나투스가 증진되는, 기쁨이 증진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엘빈 토플러고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1회당 강연료가 1억 원이 넘는 브라이언 트레시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어서 많이 본 사람이죠. 예. 이 세 사람은 한때 용접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제가 용접 자격증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시면 1980년대 수도 전기 공고 다니면서 용접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용접공이 어떻게 대학 교수가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용접공에서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 다음에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저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파란을 일으키는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이런 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저의 욕망의 물줄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코나투스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지금 나한테 행복과 기쁨과 명랑한 에너지를 주는 그런 관계로 계속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 일은 2배로 늘리고, 나한테 아픔이나 슬픔을 주는 일은 절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사는 게 스피노자가 코나투스를 이야기한 에티카라는 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점 보며 살지 말고 점을 연결해서 살자. 제가 이제까지 살았을 때 사건, 사고가 일어난 거, 책을 읽었던 때 감동받았던 거,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점이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다른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 점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직간접적인 경험인 거예요. 그게 선이 되고 선이 연결하면 이렇게 면이 되잖아요. 여러분의 점을 연결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다. 저기 인생을 저도 한번 이렇게 찍어봤어요. 제가 성공했을 때 뭔가 성취를 상단에 인생 시기별로 점을 찍었고요. 뭔가 제가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밑에다 점을 찍어서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인생을 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윌리엄 워즈워드는요, 스팟 오브 타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시간의 점이에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갔을 때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커넥팅 더 다트. 저게 다트가 바로 뭐냐? 점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과거에 불우했던 그런 경험들을 다 점으로 연결해 보니까 오늘날의 스티브 잡스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했을 때, 음지에 살았을 때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음지에만 살지 않아요. 절망을 뒤집으면 희망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은 음과 양의 이중주가 펼쳐나가면서 사람의 얼룩이 무늬로 바뀌는 이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점쟁이한테 가서 여러분의 점을 보면서 운명을 저 점쟁이한테 맡기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점을 다 찍어서 연결하면 선이 되고, 그 선이 아름다운 선이 아름다운 면모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두가 점 보지 말고 점을 연결하라. 그 점을 연결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하면 신나는, 심장이 뛰는 이런 코나투스를 저는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제가 코나투스를 증진되는 방법, 아니면 코나투스를 떨어뜨리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해서 남은 시간 한번 재미있게 여러분하고 같이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경험과 체험, 이런 말 하죠? 체험하고 경험은 어떻게 다를까요? 체험은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단속적이에요. 어제의 체험이 오늘의 체험과 연결돼가지고 뭔가 깨우침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은 가장 중요한 게 우발적입니다. 자, 그리고 경험은 연속적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경험을 반성한 다음에 오늘은 내가 어제와 다르게 경험을 해야지. 그러니까 경험을 반복하면 위대한 깨우침이 생기고 내가 뭐를 하면 신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위기는 뭐냐? 경험이 체험화됩니다. 경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고 다 체험만 계속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놀이방이나 놀이터에서 놀이 체험을 하는 거하고 정말 자연에서 여러 가지 도구를 아무렇게나 막 갖다가 우발적으로 마주치면서 신나게 노는 이런 경험하고 다르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체험은 그만하시고 경험을 하시라는 걸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우리가 정보를 너무너무 많이 휩쓸려 다니고 있어요. 정보만 가지고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정보는요, 다 보여줍니다.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상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남의 인사이트에 너무 중독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스토리, 다른 사람의 성공 비법, 그런 걸 계속 배울수록 그거는 나의 성장 지도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공은 진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특정한 상황에서 일리 있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사람 그대로 한다고 해서 나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 성공할 수 있는 지형이 독특합니다. 지형이 바뀌면 성공 지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지형을 물어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공적인 결과물만 가지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성공 지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한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 성공한 방법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진리로 통용돼 가지고 이렇게 이데아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에 이르는 길은 무한히 어제와 다르게 시행착오도 겪어보면서 그래야 판단착오도 줄일 수 있고 우여곡절이 반복되고 그러면서 나만의 독특한 성공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나가서 여러분이 했던 어제의 방식, 자 예를 들면 나가서 어제와 다른 체험해봐야 돼. 그 다음에 나가서 다른 책도 읽어봐야 돼. 그리고 나가서 어제와 다른 사람도 만나고, 이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체험적 마주침, 인간적 마주침, 지적 마주침, 이 세 가지 마주침이 바뀌면 그 경험 속에서 나만의 스토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나만의 스토리가 바로 뭐냐? 내 인생의 삶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경험을 바꾸면 상상력이 바뀌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 그러면 그때 내가 무엇을 하면 재미있고 신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요, 욕구와 욕망을 한번 구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마시면 욕구가 충족됩니다. 그런데 마셨는데 더 좋은 물을 마시고 싶어요. 이태리산 브랜드가 있는 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은 욕망입니다. 자, 그러니까 욕구는 충족되지만 욕망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걸 항상 원합니다. 욕망만 하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 욕망은 허망해집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욕망을 꿈틀거리게 갖기 시작하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현재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니까 코나투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욕망이자, 그 욕망은 바로 생산적인 에너지이고 없었던 걸 새롭게 창조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욕구 충족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아주 허망하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욕망을 추구하시고 그 욕망을 추구하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계속 개발하시면 여러분의 코나투스가 지금보다 더 증진되는, 기쁨이 증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의 길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나투스를 증진시키는 마지막 화두는요, 자기만의 언어를 계속 벼리는 가운데에서 놀라운 창작과 지혜가 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경험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아무리 좋은 아웃사이트를 가져도 여러분만의 언어를 만들지 않으면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내 몸에서 썩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언어가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나이테를 하면 나이테의 정의를 국어사전에 읽고 감동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명사 나이테는 여러분 나무가 자란 나이를 표시하는 것, 이렇게 해보면 별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인들의 시를 자주 읽다 보면요, 정말 시인들은 똑같은 사물이나 어떤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 그리고 언어가 다릅니다. 우리 반칠환 시인이 저 나무 나이테를 보고 그 여름의 연서이자 그 겨울의 난중일기라고 표현했어요. 여름에 나이테가 넓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나이테가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테를 보고 여름에는 고생을 별로 안 해가지고 연애 편지 쓰는 기분으로 쑥쑥 자랐다는 것이고, 겨울에는 춥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듯이 어렵게 썼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문유순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파문의 간격, 힘들게 살아온 자취. 또는 나석중 시인은 저 나이트를 보고 나무의 울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나이테를 비롯해서 모든 명사들도 그냥 명사 형태로 정체된 상태로 고정된 의미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미와 느낌을 담아서 새롭게 정의를 바꾸는 순간 이 세상은 바뀐 정의대로 달라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경험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독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언어는 관념적인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 몸의 언어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의 언어와 몸의 언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어쩌지? 퇴근해서 집에 벌써 와버렸는데. 이거는 친구한테 안 가겠다는 겁니다. 너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거기가 어딘데? 이건 친구한테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의 언어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계없이 인공지능처럼 본인이 겪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도 이해를 안 되고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내기 때문에 불통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몸의 언어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들어봐.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내 몸으로 감각적으로 느껴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적합한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몸의 언어. 당연히 소통이 잘 되고.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코나투스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머리의 언어로 기술할 수 없고 나가서 어제와 다르게 경험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몸을 던져서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나만의 언어로 벼리는 가운데서 나만의 코나투스가 탄생하는 것이고 자기만의 언어가 탄생하고 그게 바로 이전과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안목과 식견이 탄생하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